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상당히 난해했던 케이스,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했던 케이스인데 난해한 증례들 두 가지 가져왔는데 이런 것도 양방이 내시경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꽤 오랫동안 아프셨고요. 보시면은 되게 많이 불편하신데 걷지 못하고 잘 때는 잘 자는데 어쨌건 다리가 당겨서 통증 심해서 잘 못 자고 심장 수술, 관상동맥 시술도 하셨고 보시면 이쪽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틀어져 있죠. 일반적인 전방전이증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수술했던 부위 자체가 뭐 다 막혀 있고요. 추간공도 막혀 있고 센터 이거 보면 이제 신경 주위에 뭔가 유착이 많이 있죠. 디스크 돌출돼 있고 상당히 좀 까다로운 케이스죠. 그래서 위쪽 디스크도 터져 있고 신경도 막혀 있고 유착도 있고 원래는 하나만 있어도 되게 까다로운데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수술인데 디스크도 나오고 협착도 있으면 유착도 있고 전이증도 있고 이런 경우는 모두 다 해결하고 유압술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5, 6번 쪽에 있는 왼쪽 구멍도 막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쪽 다 신경통로 막혀 있고 좁아져 있으니까 이 두 마디에 대해서 고정하는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디스크죠. 이걸 다 이쪽 벽면을 수술했고 그 밑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보시면은 이 3, 4번부터 4, 5번부터 이렇게 진행했고요. 어느 정도 맞춘 다음에 디스크를 확인하고 이게 이제 실제 필드 모습인데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고 그거를 어느 정도 제거해 여기 가지 신경이고요. 이게 유착된 병변인데 요거 제거하고 디스크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아래쪽도 이렇게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유착 정리하고 신경 쪽 부위 정리한 다음에 인공 디스크 뼈 이식한 다음에 인공 디스크는 삽입하는 거죠. 케이지. 그리고 그 5, 6번 쪽도 이렇게 유착증 정리하고 신경통로 확보하고 이렇게 인공 케이지 삽입했습니다. 뼈 이식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뼈 이식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도 뼈 이식하고 케이지 넣고 그리고 고정은 이런 식으로 최소 침착으로 고정하면은 수술 이 환자 뭐 엄청 많이 고생하셨는데 증상이 많이 깔끔해서 원래는 다 삐뚤어져 있고 다 붙어 있었는데 허리 이렇게 새로 이제 리모델링 한 거죠. 하고 나서 경과도 많이 괜찮으십니다. 그 다음 케이스는 심장 문제로 재수술이 좀 부담스러웠던 케이스인데 내시경 출혈이 적기 때문에 수술 중에도 컨디션 관리가 좋죠. 마취과 선생님이 상당히 좋아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그리고 재수술은 시야가 중요한데 이런 기구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시야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유압술 할 때 저도 이제 올리프라고 배를 열고 수술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개복술이 필요할 필요 없이 내시경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고 수술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척추 전범위에서 이런 양방이 내시경 수술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케이스가 좀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최근에 허리 엉치 아프고 발이 시리고 시술도 했는데 엄청 이제 하이라이딩 그 리스테시스라고 고도로 절이된 그런 겁니다. 뼈가 이제 다 닳았습니다. 신경통로 당연히 다 막혀 있고요. 걸음을 못 뛰십니다. 위에 골절도 있으셨습니다. 신경이 다 막혀 있고요. 이렇게 다 꽉 막혀 있죠. 이쪽을 이제 신경통로 정리하고 인공 디스크 넣어야 되는데 뼈 부러져 있고 이렇게 전이증이 심하게 돼 있죠. 골다공증이 마이너스 2.9 안 좋으십니다. 중증 골다공증 바로 턱 밑까지 왔는데 이 5번, 6번 이렇게 디스크 양방향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황색인대 제거하고 이게 좀 처져 있으니까 저 아래쪽에 이제 디스크 레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인공 디스크 삽입하는 사이징하고 인공 디스크를 이렇게 넣어서 좀 눕힙니다. 눕혀서 고정까지 하고 수술을 이제 위에 쪽은 추체 성형술을 시행하는 거죠. 하고 나서 이쪽은 정리가 잘 되고 아래쪽도 이후에 이 디스크 삽입하고 이렇게 뼈 이식을 한 다음에 케이지 넣어서 완전히 눕혀서 수술을 마친 거죠. 이렇게 원래 전이증이 심했는데 다 라인이 맞춰지면서 증상 자체가 많이 이제 호전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뼈도 약하고 고정술도 고민이 될 때 특히나 나사무 고정이 어려울 경우는 이제 어떤 술도 힘들 수 있는데 저는 시멘트를 해서 고정을 하기도 하고 나사무도 길게 삽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케이지를 또 좀 눕혀가지고 컨택기를 좀 올려주고 골형성술을 사용해가지고 골유압을 좀 올리는 방법 선택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 심하면 원래는 고정술을 좀 피하는 게 좀 좋긴 한데 이렇게 너무 심한 케이스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면 대안을 마련하고 고정 및 유압술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컴플리케이트 케이스, 난감한 케이스에 대해서 전방전이증이 엄청 심한 케이스도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골다공증이 심한 증례에도 유압술, 시멘트한
고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가능하고, 재수술, 다발성도 당연히 가능하죠. 그래서 양방향 내시경의 확장성은 무한한 수술 방법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케이스 모두 보셨습니다. 결론 정리해보겠습니다. 양방향 내시경, 이게 빠른 재활이 가능하죠. 근육 자체 손상이 적고 출혈이 작고 통증도 작고 이제 감염도 리스크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환자분들이 빨리 워크업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얼리프 사측방 유압수를 하게 되면 이제 복부에 가스가 빠질 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 누워 계신 경우도 있었고요. 뒤로 수술했을 경우는 수술 이후에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꽤 침상안정하고 나서 보행하시는데, 내시경은 다음날 바로 이제 걸으시고, 수술 끝나고 저녁 때면은 보통 증상이 많이 이제 사라져서 환자분들 크게 불편한 감이 없으실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양방향 내시경 유압술은 상당히 장점이 많은 수술이고, 특히나 재수술, 골다공증이 심한 케이스, 그리고 전이증이 아까처럼 엄청 심한 케이스도 양방향 내시경 유압술이 가능하니까 수술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물론 무조건 유압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필요한 경우 시행하게 됩니다. 물론 추간곡만 감압하거나 중심통을 감압할 수 있긴 한데, 꼭 필요한 케이스에서는 내시경을 유압술 하게 되면은 보다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제가 환자분들 그 외래에서,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그리고 수술 이후에 이렇게 팔로우를 보여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양방향 내시경 유압술 자체가 고령 및 기저질환 있는 환자에게서 좀 걱정을 좀 줄이면서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에 대해서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